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원 시대 똘똘한 한 채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값은 10억인데 평균은 13억이니까 이게 이제 좀 비싼 쪽에 거래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통계를 매긴 이후에 최고치인데 이게 최고가는 아니에요. 이제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그 사이가 최고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통계가 없었고, 그러니까 KB 통계가 매달 나오고 있긴 하지만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값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매가보다는 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멤버십 시장 특강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매가는 정지거나 내려오고 있고 전세가는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갭이 주는 순간 의미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의미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 다 말씀드렸어요. 멤버십 시장 특강 꼭 보세요. 그러니까 멤버십 분들은 되게 많으시는데 조회수가 멤버십만큼 안 나와.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내신 거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찍고 20분 정도 전후 한 짧게는 15분 길게는 한 30분까지 하는데 그 정도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말이 빠르고 핵심만 쫙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스마트 튜브 멤버십 시장 특강은 꼭 들으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매주 다릅니다.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 거지. 왜? 우리나라는 우리 투자자들은 전세가율이 높을 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서울은 늘 예외예요. 서울은 모든 통계 분석에 예외가 됩니다. 상한선의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전세가율에 대한 해석도 달라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전세가는 봐야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통계에서 했을 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입법이 있어서 그래요. 임대차 입법이 전세 통계를 다 그 희석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의미 없는 통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세 임대차 입법을 없애지 않으면은 전세가 유린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직접 본인이 다 계산을 해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DSR 규제에 갈린 운명, 부동산 시장 양극화 뚜렷. 3단계 스트레스 DSR 오는 7월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었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대출 규제의 가장 끝판왕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대출을 안 하는 것도 규제가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고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15억 이상 대출을 10원도 안 해주는 그런 황당한 제도, 공산주의에도 없는 정말 황당한 제도 같은 것은 솔직히 그건 악법이기 때문에 제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심리적인 위축이 될 텐데, 위축이 될 텐데, 이 위축을 여러분들이 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얘기니까 3단계가 시행된다고 여러분들의 자금력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왜? 다른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의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하실 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결혼하실 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고 자꾸 대화를 합니다. 왜냐면은 대화를 해야지 그분들이 뭘 불안해 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불안을 깨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경제 아카데미에 나오는 강의들은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실무적인 노하우들도 있지만 좀 편안해지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좀 해법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거의 모든 질문에 막힘이 없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죠. 왜? 상대방의 심리를,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달해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편해져야 되잖아.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별도의 내공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요즘은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도권 전문가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그냥 분석만 하면 되니까. 금융권 전문가분들은 금융권 산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저나 여기 스마트 튜브 온라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단계까지 많이 가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또 컨설팅들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책이나 이걸로 봐서는 그게 안 돼요. 본인이 많이 경험해보고 본인이 많이 또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방법을 찾으면서 쌓아온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이게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500만 원 주는 거야. 1,500만 원 대출량이. 그럼 여러분들 대출 1,500만 원 못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지는 않지. 근데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1,500만 원 정도면은 이 주담대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마트 튜브의 목적이고 제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양지연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DSR 3단계는 모두 가계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비수도권과 수도권 외곽의 거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 서울, 강남, 용산, 경기, 과천 등 선도지구는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돼 큰 영향은 없을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대출이 줄어요. 이들은 더 많이 줄지. 왜냐하면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왜 위축이 안 될까? 왜? 그 정도는 다른 것으로 마련할 수 있고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니까. 이게 심리적인 안정, 이게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양지연 전문위원께서 이게 두 문구, 이분이 이게 두 개 비교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불안한 쪽, 불안하지 않은 쪽을 딱 비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 등의 영향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비수도권은 실수요 위축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말인데 이것도 정말 좋은 멘트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은 어차피 내가 뭐 조금 고금리를 갔다 왔어도 올라가면 그 이상의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까지 줄어. 그럼 더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심리의 좀 불안감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부 부동산 정책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출을 더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안 한다, 금리를 낮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든 김문수 후보님이든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뭐 청년주택 뭐 25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청년주택 2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지방 부동산 집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사를 못 가는 건 뭐예요? 이 집이 팔려야 이사 가는 거잖아. 이 집이 팔리지 못한 상황인데 청년주택 2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은 더 안 팔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부동산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데 최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은 투기 억제보다 실수요 보호에 맞춰야 된다. 특히 규제로 인한 집값 사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완화책과 금융 유연성 확보가 요구된다. 일단 박수부터. 양지연 짱 아닙니까? 야, 양지연 진짜 제가 아침에 이 뉴스 보고 양지연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분이셨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쉽게 풀어줬습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멘트를 읽는데 물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융권 전문가에서 특히 신한은행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은행 그 제도권 전문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이어서 한번 초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면.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